오늘의 미스터리는 세계 곳곳에서 목격되는 녹색 레이저에 관한 것입니다. 요즘 해외에서는 이 녹색 레이저의 영상들이 화제입니다. 별거 아닌 영상처럼 보이지만 이 녹색 레이저가 목격된 후에 언젠가 그 지역에는 반드시 화재가 일어난다는 소문들이 있습니다. 지난 2023년 8월에 하와이에 화재가 발생했는데 그때도 화재가 발생하기 전에 녹색 레이저가 목격되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선 하와이 마우이 섬 화재의 타임라인을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8월 8일 화요일 하와이 주지사 대행 실비아 루크는 마우이 섬 전역과 지역 전체를 강타하는 허리케인으로 인해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당시 허리케인 도라가 마우이의 라하이나의 도시 전체를 강타했고 때마침 동시에 발생한 화재 때문에 불길이 급속도로 번졌습니다. 지역 뉴스에서는 이번 화재가 쓰러진 송전선, 마른 덤불, 낮은 습도 등으로 인해 벌어졌다고 했습니다. 이 화재로 인해 많은 주거지들과 차량들이 불타고 사람들이 사망하고 실종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간단한 사건 내용입니다. 하지만 당시 이 화재의 피해자인 라하이나 주민들과 사건을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 사이에서는 화재 사건에 이상한 부분들이 많다며 당시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화재가 의도적으로 일어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당시 마우이 섬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의 미스터리한 상황들을 나열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마우이의 비상 사이렌이 작동하지 않았고 대피 명령을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라하이나 가정의 물과 소화전이 잠겼으며 경찰은 라하이나의 도로를 폐쇄하고 바리케이드를 치고 탈출하려는 사람들을 막았고 당시 소방서장과 비상관리국장은 마우이 섬 밖에 있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 라하이나 주민이 8월 8일 오전 6시 43분에 게시한 이 동영상에는 내려앉은 전선과 화염이 보입니다. 이 영상을 보면 알듯이 이 지역 인프라 담당 전력회사는 화재가 예상되는 높은 화재 위험 상황에서도 전력선에 전원을 공급하고 있었습니다. 네 번째, 전 국회의원 털시 게버드는 그녀가 개인적으로 라하이나를 방문했을 때 이곳은 외부로부터 전혀 도움도 없고 적십자나 정부 지원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리고 마우이 경찰서장은 라하이나 사람들을 도와주러 온 사람들에 대해 그들이 무단 침입한 사람들이니 즉시 체포하도록 권장하기도 했습니다. 미스터리한 건 이뿐만이 아닙니다. 마우이에서는 화재가 발생하기 며칠 전부터 소방관을 모집하고 있었으며 마우이 화재의 이야기와 기후변화에 대한 내용의 화염과 분노라는 제목의 책이 2023년 8월 8일 화재 발생 이틀 만에 아마존에 새롭게 출간되기도 했습니다. 마치 미리 만든 책처럼 말이죠. 이처럼 마우이 섬의 화재가 철저히 계획되었고 의도적으로 일어났다는 내용들이 쏟아져 나왔었습니다. 주류 언론의 화재 진원지는 변전소로 추정하고 있으며 강풍에 의해 기니풀 지역을 태우면서 해변까지 퍼진 것으로 추측했었습니다. 또한 마우이 섬의 고대 전통을 유지하기 위해 나무로 지어진 집들이 큰 원인이라고 했었죠. 하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아무리 기니풀에 의한 화재라도 금속을 녹일 정도로 온도가 뜨거웠다는 것은 너무나도 이상하다고 주장했었습니다. 마우이 경찰서장인 존 펠레티에는 기자들에게 화재로 금속이 녹아 사망자들의 유골을 식별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When we find these, our family and our friends, the remains we're finding is through a fire that melted metal. We have to do rapid DNA to identify them. Every one of these 89 are John and Jane Does. And so when you are asking us, and we know we've got to get... 이처럼 마을이 산불 화재의 한가운데 있는 것도 아닌 평범하게 번진 화재로는 녹지 않는 금속이 기니풀에 의한 화재로 녹았다는 것은 조금 이상한 부분이라는 거죠. 따라서 꽤나 강력한 에너지가 아니면 해변과 가까운 건물의 금속들을 녹이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So this is the fires in Maui, Hawaii. And this is what it did. It melted metal to this degree. I mean, look at it. It is unbelievable. This is not freaking natural. This is a direct energy weapon. I don't know if you agree with me. I think those fires were started unnaturally by... 그리고 화재 지역들을 보면 어느 집은 불타 있고 어느 집은 멀쩡합니다. 집뿐만이 아니라 근처 나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듬성듬성 불타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죠. 따라서 기니풀의 화재 또한 있었지만 라하이나 마을 쪽에는 단순 화재보다 더 큰 뜨거운 에너지가 가해졌을 거란 추측이 나온 것이죠. 또한 유명인들이 당시 하와이 땅을 매입하고 거주하고 있었는데 막상 유명인들이 매입한 지역은 아무런 피해도 입지 않았습니다. This is Maui. Look at the millionaires and billionaires beachfront properties untouched. 산불이 부자들은 피해가는 걸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마우이 화재는 보통의 화재가 아닌 지향성 에너지 위성 무기에 의한 화재라는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향성 에너지 무기는 전자기파 또는 입자 레이저 빔을 한 곳에 집중시켜 고출력을 생성하여 이를 표적에 발사함으로써 표적을 파괴 혹은 무력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미래 무기 체계입니다.
이 사진들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지향성 에너지 무기의 피해 흔적이라고 합니다. 보시다시피 주변 나무는 멀쩡한데 거주 지역이나 특정 지역만 전부 파괴되었죠. 실제로 마우이 섬의 화재가 발생하기 전 1월 28일 새벽 2시에 하와이 마우나케아 상공에서 녹색 레이저가 목격되었습니다. 스바루 망원경을 관리하는 일본 국립천문대가 공개한 영상을 보면 조용한 밤하늘에 녹색빛의 긴 줄이 빠르게 일정한 간격을 두고 차례대로 지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레이저의 정체는 나사가 발사한 지구 관측 위성이라고 발표했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Japanese and local astronomers say a Chinese satellite was recently seen beaming down green lasers over the islands. This video captured atop the Subaru telescope on Mauna Kea, operated by the National Astronomical Observatory of Japan. Bryce Moore has the story. The lasers flash for just a couple seconds. Initially thought to be from a NASA altimeter satellite, the Japanese put out a correction note on Monday saying NASA scientists found a most likely candidate as the ACDL instrument by the Chinese Daki-1 AEMS satellite. 그리고 중국의 위성뿐만 아니라 미국도 비행체를 통해 녹색 레이저를 특정 지역에 발산하고 있었습니다. If you happen to see green lasers in the sky, not to worry, it's the U.S. Army Corps of Engineers conducting coastal surveys. And they're being done using a contracted aircraft equipped with a light detection and ranging system. The lasers are used to measure distance. 또한 2013년에도 이 녹색 레이저에 대한 뉴스 보도가 있었습니다. Well, if you've seen green lasers shining down from planes in the air recently, we have some news tonight and answers. The U.S. Army Corps of Engineers say that it's part of a flight to collect some mapping data. They say it won't hurt your eyes. Work was done at night due to daytime airspace restrictions. Remaining flights on Oahu will be done during the day through at least next week. 이렇듯 미군은 적어도 2013년부터 하와이 섬과 다른 지역에 비행체를 통해 녹색 레이저를 사용해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봤을 때는 딱히 이상한 점은 느끼지 못하고 단순히 대기 환경 모니터링이나 위성으로 지도를 만들기 위해 매핑 작업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라하이나의 몇몇 지역 주민들과 이 사건을 분석하고 있던 전문가와 다른 사람들은 땅을 스캔하는 이 위성의 녹색 레이저가 에너지 무기 공격을 가할 지점을 미리 매핑한 것이고 나중에 그 매핑된 지역에 화재를 일으키기 위한 계획의 일부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지향성 에너지 무기는 위성뿐만 아니라 비행체 그리고 특수 차량에서도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미국 또한 에너지 무기나 지구 대기권을 돌아다니는 위성 무기들을 알고 있을까요? 전 미국 국방부 장관 마크 에스퍼가 2020년 9월 16일 공식적으로 발언한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I'm Secretary of Defense Mark Esper. It's an honor to join you for this year's Air, Space, and Cyberspace Conference. As we look toward the next 7 decades and beyond, emerging technologies are fundamentally altering the character of warfare. Our air, space, and cyber personnel will be at the forefront of tomorrow's high-end fight. In the years ahead, wars will be fought not just on land and sea, as they have for thousands of years, or in the air as they have for the past century, but also in outer space and cyberspace in unprecedented ways. Preparing for this requires modernizing our force for high-intensity conflict. In this era of great power competition, we cannot take for granted the United States' long-held advantages. Our near-peer rivals, China and Russia, seek to erode our long-standing dominance in air power through long-range fires, anti-access aerial denial systems, and other asymmetric capabilities designed to counter our strengths. Meanwhile, in space, Moscow and Beijing have turned a once peaceful arena into a warfighting domain. They have weaponized space through killer satellites, directed energy weapons, and more in an effort to exploit our systems and chip away at our military advantage. 이로써 미국 또한 위성 에너지 무기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고 중국과 러시아처럼 이러한 무기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위성 에너지 무기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스티브 파비스는 컴퓨터 과학 및 첨단 로봇공학 전문가입니다. 그는 마우이섬 화재를 연구해 왔으며 지구 궤도에 있는 인공위성에서 화재를 일으킨 기술이 존재한다는 증거를 수집했다고 합니다. 그는 또한 화재 당시 중국의 CCP가 마우이 상공에 그러한 기능을 갖춘 위성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사실도 확인했다고 합니다. 지구 궤도에 있는 인공위성에서 지표면에 불을 붙이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첨단 표적 시스템으로 레이저를 펄싱하여 레이저를 목표물 주위로 분할시켜 불을 번지게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파비스는 이것이 가능한지 알아보기 위해 폭 1m, 길이 1마일의 불을 만드는데 필요한 양을 계산했다고 합니다. 인공위성에서 레이저를 발사하면 지구 대기가 레이저 에너지의 일부를 흡수하고 산란시키므로 레이저는 이를 최소화하는 파장 범위에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가장 효과적인 파장은 근적 외선 범위로 대기를 통해 더 잘 전달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근적외선 범위는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지구 표면의 파란색 물체와는 최소한의 반응을 보인다고 합니다. 레이저의 출력은 수백 킬로와트 범위여야 하므로 파비스는 지구 궤도에서 발사되는 10메가와트 레이저를 기준으로 계산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대기 중 손실이 전체 전력의 50%에 달하고 1제곱미터 레이저 빔이 지표면에 도달하는 전력은 5메가와트에 불과하다고 가정하면 거의 즉시 불을 붙일 수 있다고 합니다. 이 5메가와트 빔을 가로 1m, 세로 1마일 길이의 구역에 걸쳐 자동으로 펄싱한다면 전체 구역을 점화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약 2.7분이며 알루미늄 합금의 자동차 바퀴를 녹이는 데는 약 8.8초밖에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10메가와트 레이저를 2.7분 동안 펄스하는데 필요한 에너지의 양은 약 3220개의 커패시터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는 무게로 환산하면 약 32,200kg에 달한다고 합니다. 또한 그는 매트랩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북미 항공우주방위사령부에서 제공한 공개 데이터를 연결하여 분석해보니 중국이 발사하고 모니터링하는 위성이 마우이 산불 당시 마우이 화산 바로 위에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파비스는 중국이 이미 훨씬 더 강력한 레이저 위성을 배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중국이 현재 지구 궤도에 최대 70기가와트 레이저 위성을 보유하고 있다고 계산했습니다. 이는 그가 계산에 반영한 것보다 최소 100배 이상 더 강력한 것입니다. 북미 항공우주방위사령부의 협정 3개시를 현지 시간대로 조정하고 마우이 산불 당시 이러한 위성들의 위치를 조사해본 결과 파비스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올린다 화재는 8월 7일 오후 10시 47분경에 발화되었으며 정확히 이 시각에 노라드 532국으로 표시된 중국 위성이 해당 지역 바로 상공에 있었다고 합니다. 라하이나 화재는 8월 8일 오전 6시 37분경에 발화되었으며 정확히 이 시각에 노라드 55836으로 표시된 중국 위성이 해당 지역 바로 상공에 있었다고 합니다. 쿠라 화재는 8월 8일 오전 11시 30분경에 발화되었으며 정확히 이 시각에 노라드 532국으로 표시된 중국 위성이 해당 지역 바로 상공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말 우연처럼 이 세 곳 모두 하와이 지역들입니다. 왜 당시 중국의 위성들이 하와이를 지나가고 있었을까요? 물론 우연찮게 그곳을 지나가고 있었거나 지나갔더라도 대기 환경 모니터링 또는 매핑 작업 때문일 수도 있겠죠.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장막 뒤에서 소리 없는 전쟁이 진행 중인 걸까요? 여기까지가 스티브 파비스의 분석이었습니다. 이 레이저 위성이나 무기들은 레이시온, 로키드 마틴, 노스롭 그루먼, 보잉기 생산하는 지향성 에너지 무기의 제품군들이라고 합니다. 로키드 마틴은 2022년 6월에 고에너지 레이저 무기인 랜스를 미 공군에 납품했었습니다. 또한 2022년 8월에는 미 해군의 고에너지 레이저 무기인 헬리오스를 납품했었습니다. 그리고 하와이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아시아는 물론 중남미와도 연결되는 미국의 군사적으로 중요한 전략적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위에 스티브가 언급했듯이 이 레이저는 파란색 물체와는 최소한의 반응을 보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우연처럼 화재 당시 영상들을 보면 파란색으로 칠해져 있는 물체들이 다른 물체들보다 피해가 덜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후 파란색이 레이저의 피해를 최소한으로 하는 영상들이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 의해 발견된 또 다른 놀라운 것은 미군이 푸른 지붕이란 이름의 작전을 실행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방수포는 UV 차단 및 방수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는 무엇 때문에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했을까요? 물론 비로 인한 피해와 악천후에 대비하는 목적으로 진행한 것일지도 모르지만 혹시 위성이나 항공기로부터 오는 에너지 무기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런 작전을 진행한 걸까요? 그리고 실제로 다른 화재 현장에서 파란 집만 피해를 입지 않은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이 영상에서는 주위의 모든 것이 불에 탔는데 어떻게 파란 셔츠에 불이 안 붙을 수 있었던 걸까요? 심지어 이 사건들을 보고 지붕을 파랗게 칠하는 사람들도 나왔었죠. 다음으로 최근에 논란이 된 또 다른 초록 레이저 영상입니다. 이 영상은 텍사스에서 찍힌 영상이라고 하며 영상이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했을 때가 얼마 전인 3월 1일이었던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은 이 영상이 2023년 12월 폭풍이 몰아치는 동안 텍사스에서 찍힌 영상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즉 하와이 화재가 발생하기 몇 개월 전에 초록 레이저 영상이 포착되었듯이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현재 텍사스에서는 100만 에이커 이상이 넘는 면적의 화재가 일어나 엄청난 피해를 입었으며 이는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산불이라고 합니다. 이 또한 녹색 레이저와 연관이 있는 걸까요? 이 기사에서는 현지법 집행기관과 기상 전문가들은 현재 이 사건을 조사하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은 이 신비한 녹색 레이저가 지역사회에 위협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현재 이 영상으로 인해 텍사스의 산불 또한 마우이 화재처럼 이 녹색 레이저가 화재 현장을 매핑하여 에너지 무기를 이용해 산불을 일으킨 거 아니냐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세계 강대국이나 군산복합체들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러한 재앙을 일으킬 수 있는 숨겨진 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걸까요? 만약 이 내용들이 진짜라면 왜 그들은 이러한 재앙을 만들고 있는 걸까요? 물론 위성으로 대기 환경 모니터링이나 매핑 작업이라는 해프닝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전 국방장관인 마크 에스퍼의 말대로 위성 무기와 지향성 에너지 무기가 실제로 강대국들이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고 실제 군산복합체들이 각 군의 에너지 무기들을 납품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심지어 그 무기들로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것도 사실이기에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판단은 여러분 몫입니다. 아무튼 더 이상 마우이 섬 주민들뿐만 아니라 화재 피해를 입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 이상의 피해가 가지 않고 어서 빨리 피해 현장이 회복되어 다시 일상을 찾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상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